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억 원의 로또 당첨금을 받고도 해진 작업복만 입고 다니던 할머니, 매일 최고급 한우 사고를 수십 킬로그램씩 사면서도 4,000원짜리 국밥을 팔던 할머니,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맹물 국밥을 기부해서 욕을 먹던 할머니, 모두가 그녀를 짠순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새벽 식당에는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예정 지역.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시장 골목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새벽 식당이라는 퇴색된 글씨. 이 식당의 주인은 박순옥 할머니, 올해 75세입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별명은 짠순이였습니다. 반찬 하나 더 달라는 손님에게 눈을 부라리고 거스름 돈 10원까지 챙기는 할머니, 늘 해지고 낡은 회색 작업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정말 돈밖에 모르나 봐.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했으면 돈 많이 모았을 텐데 왜 저렇게 사실까? 시장 상인들은 할머니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할머니에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 사람, 민우 32세라는 젊은 청년만은 할머니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정육점을 물려받아 시장을 다시 살려보려고 애쓰는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 자신의 정육점 문을 두드리는 박순옥 할머니를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최고급 한우 사고를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 한 번에 수십 킬로그램, 하루에 수십만 원어치를 사갔습니다. 민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민우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래, 잘 돼. 신경 꺼. 할머니의 차갑고 무뚝뚝한 대답. 하지만 민우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식당의 국밥 한 그릇 가격은 10년째 4,000원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식당들이 6,000원, 7,000원으로 올릴 때도 할머니는 4,000원을 고집했습니다. 하루에 50그릇을 판다고 해도 20만 원. 거기서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무슨 장사를 하시는 걸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더 이상한 점은 할머니의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낡은 작업복, 신발은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겨울에도 패딩 하나 없이 얇은 점퍼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점심은 항상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할머니가 혹시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식들이 할머니 돈을 빼돌리는 거 아닐까?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적자 장사를 하는 건가? 민우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과 행동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우는 할머니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힘드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리고는 무거운 고깃덩어리를 리어카에 싣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비밀을 꼭 밝혀내야겠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렇게 박순옥 할머니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민우는 시장의 다른 상인들을 설득했습니다. 50대 생선가게 아주머니, 60대 채소가게 할아버지. 그들도 모두 박순옥 할머니가 수상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따라가 봅시다. 할머니가 도대체 뭘 하시는지. 드디어 작전이 시작된 날 새벽 5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통 안에는 그날 장사하고 남은 국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와 상인들은 몸을 숨기고 할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남은 국밥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노숙자들한테 비싼 값에 파는 건가? 상인들은 수군거렸지만 민우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20분을 걸었을까? 할머니가 멈춰선 곳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무료급식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우와 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국밥통을 들고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빈 통만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오해했어. 짠순이가 아니라 천사였잖아. 매일 새벽마다 혼자 무료 급식을 하고 계셨던 거야.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최고급 사골로 국밥을 끓여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들은 급히 할머니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뭐가 오해야? 너희가 날 뭘로 봤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혼자 하시지 마시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신경 끄고 각자 할 일이나 해. 그날 이후 시장에서 박순옥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짠순이에서 천사 할머니로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시장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료 급식소 직원과 박순옥 할머니가 크게 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급식소에서 싸움을? 그는 급히 급식소로 달려갔습니다. 급식소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걸 국밥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남기고 가셨어요. 이게 무슨 국물이에요? 차라리 안 가져오시는 게 나아요. 급식소 직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 민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맹물에 가까운 멀건 국물이었습니다. 전혀 사골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분명 최고급 사골로 국밥을 끓이시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역시 짠순이는 어쩔 수 없어. 생색만 내려고 맹물 국밥을 기부했대. 천사인 척하더니 본색이 드러났네. 시장 사람들의 비난은 처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마을의 악인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는 최고급 고기를 사가시는데 왜 멀건 국물을 급식소에 가져가신 걸까? 이 모순된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어느 날 밤 민우는 할머니 식당 뒤편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사고를 우려내는 솥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솥,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크고 낡았지만 여전히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는 솥이었습니다. 왜 솥이 2개지? 하나는 가게용이고 다른 하나는? 민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진짜 좋은 국밥은 따로 만들고 계신 건가? 그날 밤부터 민우는 매일 밤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4시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2번째 솥에서 우려낸 진한 사골 국물을 조심스럽게 큰 보온통에 담았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그 무거운 보온통을 낡은 리어카에 싣고 시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무료 급식소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뒷골목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2층 건물. 푸른 나무 지역 아동 보육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육원 뒷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도 조심스럽게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온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들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낡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없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의 손주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대신 이 아이들한테 국밥 해주고 있어.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가 누구지? 다음 날 민우는 오래된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박순옥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의 과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 아, 그 착한 아이. 순옥이네 외아들이었지. 20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25이었나? 민우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정말 효자였어. 대학도 안 가고 일찍 취직해서 어머니 식당 일 돕고 그날도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한테 가는 길이었대. 그런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나?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매일 따뜻한 사골 국밥 해줄게. 그랬다더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해주고 싶었던 사골 국밥. 할머니는 그 약속을 20년 동안 혼자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순옥이한테 큰일이 생겼어. 로또에 당첨됐대.
1등에 민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로또요? 얼마나 됐는데요? 33억이래. 33억. 그런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 순옥이가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 시한부라더라.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33억을 받고도 낡은 옷만 입는 이유. 최고급 사고를 사면서도 4,000원짜리 국밥을 파는 이유. 무료 급식소에는 맹물 국밥을 주고 보육원에는 최고급 사골 국밥을 몰래 가져다 주는 이유. 할머니는 마지막 시간을 아들이 해주고 싶었던 일을 대신 해주며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다음날 새벽 다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박순옥 할머니.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에요. 원장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매일 새벽마다 최고급 사골 국밥을 가져다 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제대로 된 국밥을 먹었다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장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국밥만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 선생님은 할머니의 말을 회상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해주고 싶어 했던 국밥이에요. 아들 대신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부탁이니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절대 자기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미안해하거나 부담 가질까 봐라고 하시면서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육원을 나와 할머니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사고를 우리고 계셨습니다. 민우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왜? 고기 사러 온 거 아니면 나가. 민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우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어나.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 알게 됐어요. 민수 형 이야기, 보육원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의 병까지.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를 걱정해서 알아봤어요. 제발, 저희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민수가 나한테 해주고 싶어 했던 거,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지.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처음 보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힘들지 않아. 이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야. 민수야, 엄마가 내 소원 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민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민우는 시장 상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박순옥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머니를 오해했던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결의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함께 이루어드리기로. 다음 날부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최고급 고기를 원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재료로 아이들한테 더 맛있는 국밥 만들어주세요.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매일 신선한 생선을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채소가게 할아버지는 유기농 채소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매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상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30년 동안 할머니가 이 시장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만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상인들의 진심에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33억 로또 당첨자 시한부 선고받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매일 사골 국밥 기부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모았는데 보내도 될까요? 한 방송사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민우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방송이 나가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민수 형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앞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 성금을 전달하러 온 사람, 할머니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찾아와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한 대학생은 매주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요리사는 자신의 레시피를 무료로 제공하며 더 맛있는 국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민수의 이름으로 그의 마지막 소원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 소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보육원 아이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국밥을 먹는 것에만 기뻐했던 아이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였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국밥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민수 아저씨도 하늘에서 할머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슬픔, 이제 그 슬픔이 따뜻한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을 우렸습니다.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이게 내가 민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사골을 우렸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오늘이 민수 생일이야.
25번째, 아니, 45번째 생일이네. 할머니는 그날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밥을 끓였습니다. 최고급 한우 사골에 각종 한약재를 넣고 48시간 동안 푹 고았습니다. 진하고 고소한 국물. 할머니 평생 최고의 국밥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국밥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거야. 아이들은 맛있게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2그릇을, 어떤 아이는 3그릇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아이들은 할머니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민수라는 아들이 있었어. 너희들만큼 착하고 예쁜 아들이었지. 민수는 할머니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내가 크면 엄마한테 매일 따뜻한 국밥 해줄게.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들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거든. 할머니는 너무 슬펐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들을 만났어. 민수처럼 착하고 예쁜 너희들. 할머니는 민수 대신 너희들한테 따뜻한 국밥을 해주고 싶었어. 그게 할머니의 행복이었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민수 아저씨가 할머니 소원을 이루어 준 거네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가 할머니 소원을 이루어 줬어. 너희들을 통해서. 그날 밤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의사는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병실에는 시장 상인들,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를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단다. 그날 밤 자정, 박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민수야. 엄마가 내 소원 들어줬어. 이제 엄마 데리러 와. 라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아들 민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국밥을 해주는 아들의 그림.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상인들, 보육원 아이들, 할머니를 도왔던 시민들. 모두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민우는 영정사진 옆에 또 하나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순옥 할머니와 25살 민수의 사진. 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노인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민수가 첫 월급 타던 날 찍은 거야. 그날 민수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엄마, 이제 내가 효도할게. 라고 외치면서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날. 그가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우와 상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순옥 할머니의 새벽 식당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민수의 나눔 식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33억 원. 할머니는 유언으로 그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10억은 보육원에, 10억은 독거노인 지원에, 10억은 무료 급식소에, 그리고 남은 3억은 민수 장학금으로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봉투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하늘나라에서 민수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우리 아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할머니한테 다시 살아갈 힘을 줬어요. 민수가 해주지 못한 소원을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해주면서 할머니도 행복했답니다. 부탁이에요. 너희들도 커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세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힘이에요. 민수가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처럼 할머니는 이제 민수와 함께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볼게요. 건강하게 잘 자라렴. 사랑해요. 할머니가. 편지를 듣던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할머니 영정 앞에서 고개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머니 뜻을 꼭 이어갈게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나눔 식당은 여전히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있습니다. 민우와 시장 상인들이 교대로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따뜻한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신계 도시에 100개가 넘는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두 박순옥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장 입구에는 박순옥 할머니와 민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국밥을 떠주는 모습,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국밥 한 그릇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 1940-2016과 아들 민수 1970-1995를 기억하며 매년 민수의 생일이 되면 시장에서는 민수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무료로 국밥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시장 전체가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 됩니다. 민우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립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끓였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늘 위에서 박순옥 할머니와 민수는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해주고 싶었던 국밥, 어머니가 대신 이루어준 소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 한 그릇의 국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33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33억을 가졌지만 낡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눔의 기쁨. 그것이 할머니를 진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하지만 진짜 부자는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박순옥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아들의 사랑을,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그 나눔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박순옥 할머니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박순옥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나눔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